앞으로는 이제 5G, 6G가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재용 회장이 CES를 안 가고 삼성 리서치 센터에 가가지고 5G, 6G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갔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저게 한국의 경제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연관성이 있는지 저만의 이제 그린 내용을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이거 이슈가 많았었죠. 도대체 이제 재벌 총수들이 윤석열이랑 왜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가.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한간에서는 뭐 재벌 총수들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정치적인 걸 떠나서 저 사람들 이거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엄청 바쁜 사람들이 저 부른다고 저한테 가가지고 저기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왜 저렇게 할까를 이제 놓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건데 지금 전 세계는 정부 주도하에 산업들이 재편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기업의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럼 이제 정상회담을 한다거나 뭔가를 할 때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이 기업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뭐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이 수장들과 아마 그 수장 휘하에 또 다른 또 그 팔로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 통해 가지고 미팅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재벌 총수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이랑 뭔가 계속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산업 속에서 뭔가 얻어낼 게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선 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좀 해봤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눈에 들어온 게 저는 이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 보니까 핸드폰 쫙 끼워가지고 표적지 누른 다음에 발사해가지고 터뜨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다 통신망. 근데 통신망이 되게 중요한 시기가 와버렸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통신망이 꺼지면 이제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제일 먼저 한 행동 중에 하나가 통신시설을 다 폭파시켰어요. 그때 뭐가 나타났는지 혹시 아세요? 스타링크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막 엄청 빛이 한번 났죠.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스타링크와 같은 이제 위성통신망을 미국 주도하에 전 세계에 좀 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런 무인기가 맹활약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드론으로 공격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드론이죠. 30만 원짜리 드론에다가 수류탄을 달아가지고 쭉 보내서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우크라이나랑 나토는 수백억짜리 무기를 가지고서 있는데 30만 원짜리 그것을 떨어뜨리니까 돈이 없어도 싸울 수가 있다. 근데 이 역시도 다 결국엔 통신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통신망이 결국 우주 패권을 가지고 가는 국가가 가장 힘이 강할 텐데 그렇게 되려면 통신망을 쥐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5G, 6G에 어떤 정부 주도하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지금 화웨이 걸 못 쓰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삼성이 다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이때 기억하세요? 작년에 북한의 무인기가 한국의 이 용산까지 한번 휘젓고서 간 거. 근데서 한국이 기관포 100여 발을 쐈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했죠. 대통령 병호 상공까지도 와가지고 한번 훑고 갔다. 시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이제 무슨 생각 하시겠어요, 대통령이? 이거 잡을 생각 해야 되잖아요. 못 잡으면 언제든지 와가지고 드론이 와서 수류탄 던져버리면 얼마든지 한국을 괴롭힐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잡아야 돼. 근데 그 얘기를 미국에서도 한 번 얘기를 합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한국 방공망 드론에 취약하다.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7천여 명의 주한미군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가 이제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의회에서. 근데 답변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취약한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레이더와 항공기 사이에서의 더딘 통신이 문제였다. 통신이 느리다 이거예요. 그럼 통신을 빨리 하려면 이 5G, 6G 통신을 빨리 개발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5G 폰 있지 않습니까? 쓰고는 있는데 5G인지 4G인지 모를 정도의 스피드로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 벽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벽을 관통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막 단말기 같이 생긴 스몰셀을 여기저기 계속 덕지덕지 붙여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안 깔려 있어서 5G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미 지금 한국에는 스타링크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타링크와 같은 저궤도 위성통신을 계속해서 쏘아 올릴 거예요. 쏘아 올릴 텐데 그러려면은 5G 영역 내에 정확히 말하면은 28GHz 대역에 망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일본 게이트웨이를 쓸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스타링크에서. 그러면 일본 게이트웨이를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군사기밀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이유는 파웨이가 미국에 와서 통신망을 다 깔아놨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다 정보를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그 독일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었어요. 독일의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 대교를 폭파시키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걸 푸틴이 알고 있었대요. 근데 푸틴이 어떻게 알고 있었겠어요? 통신 해킹 또는 도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았겠죠. 어쨌든 지금 그만큼 지금 통신 시설이 너무 중요한 순간인데 일본 게이트웨이를 안 쓰려면은 이게 얼른 한국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위에다가 통신망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항공기에 우리 비행기에서 지금 와이파이 안 되잖아요. 비행기에서도 와이파이가 되고 배에서도 와이파이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해상 물류나 또 UAM 같은 거 발달하면서 그냥 자율주행으로 혼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텐데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5G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도 이런 12대 국가 전략기술이라고 해서 차세대 통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차세대 통신은 뭐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첨단 모빌리티, 우주항공, 거기다가 이제 첨단 로봇까지 다 필요하죠. 이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걸 통신 3사가 깔아야 돼요. SKT, KT, LG 플러스 얘네들이 깔아야 되는데 이걸 안 깔고 있어요. 할당량의 10%밖에 안 깔았대요. 근데 안 깔 이유가 결국 돈이 안 되니까. 내가 열심히 돈 쏟아 부어가지고 키워놨는데 매출은 늘어나겠죠. 매출은 늘어났는데 남는 게 없네. 마진이 없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신 3사가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통신 3사가 정부에서 처음에 얘네들한테 먼저 얘기를 했겠죠. 우리 이거 해야 돼. 그래서 KA 수준의 28GHz 수준의 주파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신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네 빨리 해라. 얘네가 돈이 안 됩니다. 했겠죠. 돈이 안 돼? 그러면 아마도 이 통신 3사는 나라에서 뭔가 지원금을 준다거나 뭔가 베네핏을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뭐 정부에서 하는 행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현 정부는 당근을 주지 않아요. 그냥 알았어 그럼 너 하지 마. 딴 사람 오고 로 만드는 그런 형태의 정책으로 가는 걸 저는 그런 기조를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정부는 이 3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봤죠. 그러면 이제 연초에 CES를 안 가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 삼성 리서치 센터에 가서 6G, 5G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대요. 도대체 왜 연초부터, 제일 중요한 연초부터 왜 여길 갔을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스테이지 X라고 하는 제4통신사가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4통신사는 28GHz의 5G 이동통신망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스테이지 X라는 회사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스테이지 5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컨소시엄이에요. 아직 법인도 안 만들어졌고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좀 살펴봤더니 이 안에 주주 구성을 봤더니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아직은 확인은 안 됐는데 삼성전자가 통신망 컨설팅을 한다 컨소시엄 안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이게 떠요. 방공망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 속에서 연초에 이재용 회장이 CES를 안 가고 삼성 리서치 센터에 가서 5G, 6G 공부를 하고 오고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도 제4통신사가 선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부 주도 하에 정부에서 이런 고민이 있고 우리 이 비즈니스를 해야 돼. 근데 다른 애들은 돈이 안 된다고 안 한대. 그러면은 너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삼성 입장에서도 뭐 돈이 돼야지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이 돈이 안 되는데 삼성은 돈이 되겠어요? 안 될 텐데 그럼 너는 이거 해줄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었을까 하고서 혼자서 그냥 그 시나리오 한번 써봤고 그게 그렇게 진행이 앞으로 뭐 되어가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죠.